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주어의 김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 국내 미디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인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특정 이슈나 특정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현지 댓글과 영상 등을 참고해 가감없이 중국인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롭고 색다른 정보를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코너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한국 여행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관련 댓글이나 문장을 분석해보면 시차, 화폐, 날씨 등 필수적인 요소 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대략 7가지로 구분지었습니다. 첫 번째 규율, 두 번째 숙소,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음식점, 다섯 번째 교통, 여섯 번째 쇼핑, 일곱 번째 치안입니다. 실제와 다소 다른 것이 있어도 제 개인의 생각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원문에 나온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중국 네티즌이 직접 쓴 댓글이나 문장을 올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규율. 한국은 위생을 중요시하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아무것이나 가래를 뱉지 못하며 아무것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구명구역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면 안 되며 적발됐을 시 하나로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순서대로 줄을 서야 하며 밀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인의 줄서기 의식은 비교적 강하다. 사람이 많을 때는 스스로 줄서기를 한다. 인기 있는 가게 앞에서 혹은 계산을 할 때 사람이 많으면 스스로 줄을 선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밀치지 않고 줄을 서서 탄다. 공공 화장실에서는 각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입구 쪽에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에는 오른쪽에 한 줄로 줄을 선다. 왼쪽은 시간이 급한 사람들이 걸어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비워둔다. 두 번째, 숙소. 한국의 호텔은 소박하고 실용적이며 호화롭지 않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 모든 에너지를 서비스에 쏟아부으며 실무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다. 한국은 호텔 등급 기준을 무궁화 개수로 표시한다. 한국의 4성급 호텔은 중국의 3성급 호텔에 상당하고 한국의 5성급 호텔은 중국의 4성급 호텔에 상당한다. 하지만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었고 청결하다. 한국은 환경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호텔은 일반적으로 일회용 무료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행객들은 세면도구를 따로 챙겨와야 하거나 객실에 구비된 유료 세면도구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호텔 내에서 잠옷을 입거나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호텔에서는 끓인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직접 호텔 측에 끓인 물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끓인 물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한화로 1,000원 정도의 팁을 줘야 한다. 냉장고 내에 있는 음료수는 마실 수 있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 가격표는 객실 테이블 위에 있다. 호텔의 TV는 무료와 유료 채널로 구분되어 있는데 TV 리모컨의 녹색 버튼을 조심해야 한다. 녹색 버튼은 전문으로 성인 비디오를 방영하는 유료 채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음식. 한국의 음식은 흰 쌀밥, 김치, 국을 위주로 하며 비교적 담백하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김치가 빠지지 않으며 한국식으로 만든 각종 밑반찬도 함께한다. 기타 대표적 음식으로는 한국식 불고기, 보쌈, 삼계탕, 비빔밥 등이 있다. 한국인은 살짝 맵게 먹으며 기름기가 적은 음식을 선호한다. 한국인은 음식에 미원을 넣는 것을 꺼려한다. 그래서 대부분 음식이 밍밍해서 먹기 힘들다. 그러므로 여행객은 라면이나 쿠키 같은 것을 챙겨오는 게 좋다. 네 번째, 음식점. 한국은 환경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음식점에는 일회용 젓가락이 없으며 나무로 된 이쑤시개를 식탁에 올려두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음식점에 가면 차가운 물이나 보리차가 대부분이다. 한국은 미지근한 물이란 개념이 없다. 정수기도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밖에 안 나온다. 편의점에 가도 물이나 모든 음료는 냉장고에 들어있다.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숟가락은 밥과 국을 먹는 용도로만 쓰이며 젓가락은 반찬만 집는 데 쓰인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예의 없는 행동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이미 전면적인 셀프 시대로 들어섰다. 어떤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다른 테이블에는 여러가지 밑반찬들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그대에게 밑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음식점 내에 셀프라는 글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많은 음식점들이 물이나 밑반찬 서비스를 셀프로 설정해 놓았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 푸드코트에서는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식기들을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한국은 중국처럼 줄지어 늘어선 아침밥 가게의 번성한 풍경이 없다. 가끔은 우연히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를 만날 수도 있다. 편의점이나 김밥 가게에서 간단하게 저렴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도 있다. 5번째, 교통. 한국은 차량이 비교적 많고 차가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시 지하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지하 통로가 없다면 신호등에 따라 건너야 한다. 서울에는 택시가 많다. 그중 검은색 택시의 요금이 가장 비싸다. 택시 위에 노란색으로 된 Free Internation이라는 표어가 있으면 그 택시에는 무료 국제 번역 전화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기사님과 소통을 할 수 없다면 번역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에는 영어, 중국어를 비롯한 언어 선택이 있는데 목적지를 번역원에게 알려주면 번역원은 기사님에게 번역하여 알려준다.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교통은 지하철이다. 서울은 지하철이 발달하여 지하철로 서울의 어느 곳은 갈 수 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서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빈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뭐 때문일까? 그것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시민의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 그 좌석에 앉지 않는다. 간혹 빈자리로 남겨두는 게 아까워 잠깐 앉았다가도 노인이나 임산부 혹은 아기를 낳는 부모가 차에 오르게 되면 재빨리 좌석을 양보한다. 만약 외국인이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그러한 좌석에 앉게 되면 큰 실례다. 6번째, 쇼핑. 서울에는 번화한 지하상가들이 있다. 대부분의 지하철 입구와 지하 통로는 놀랍게도 저렴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하상가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미군 주둔지 인근인 이태원이다. 메리의 골목이라 불리는 인사동에는 각종 예술품 가게가 모여 있다. 남대문과 동대문은 한국에서 가장 큰 종합 도매 시장이다. 중국에서는 구멍가게나 소구매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 흥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즐거움이다. 만약 흥정을 안 하게 되면 바가지를 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 오게 되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격을 명시한 백화점을 말할 것도 없고 거리의 작은 가게나 구멍가게, 야시장 등 장소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수법은 먹히지 않는다. 한국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않기에 중국에서처럼 흥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랬다간 쌍방 모두 불쾌해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곳은 예를 들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하나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7번째, 치안. 서울은 치안이 아주 좋다. 경찰이 24시간 순찰하고 일정한 거리마다 파출소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 전화번호는 기억해두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경찰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이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